너무 해봤는데. 수업 탈모인가? 자, 나도 오늘 머리 안 깎은 것 같지. 그래서 우리 좀 잘 씻고 와. 내가 알겠지? 살짝 볼륨이 업돼 있어 그 머리가. 최대한 이거 뭔가 머리가 떠있다 이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새롭지 않을 거야.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 하는 걸 잘 정리해주면 된다 했어, 그지?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있는데, 그지? 이 2차 방정식의 그 각각의 부분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다 라고 한다면 근은 알파 베타고, 그죠? 계수는 A, B, C인데 얘네들 사이에 우리가 그 두 근을 모두 구하면 당연히 더한 값하고 곱한 값은 걔네들 더하면 나오고 곱하면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 두 근을 우리가 각각 구하지 않더라도 A값, B값, C값 얘네들을 가지고 합과 곱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게 여기서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플러스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된다 그랬었어. 그죠? 자, 그러면 또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봐볼까?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의 공식 생각해봐. 그러면 근의 공식은 2A분의 자, 루트 하나 생략하고 쓸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플러스 루트인 게 하나고 마이너스 루트인 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각각 알파랑 베타를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얘네들을 더하고 곱해서 이제 저 공식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야. 더해보자. 그럼 얘랑 얘랑 더하는 거잖아. 그럼 이 A로 통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 A분의 분자만 올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우리는 같은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0 되니까, 그죠? 얘랑 얘는 빵돼. 그럼 분자가 남는 건 마이너스 2B고 자, 요거 약분되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로 할 수 있어. 외워서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러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자, 곱하기니까 이번에는 분모랑 분모 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그죠? 분자는 합차지. 자,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생각하면 얘는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 그죠? 앞에 거 제곱 B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나오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그러면 정리해보면 4A 제곱분의 자, 요거 마이너스 B제곱 전개하면 B제곱하고 마이너스 B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요것만 남아. 그러면 4약분 A 하나 약분 그러면 곱이 A분의 C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써먹는데 이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까지 끝나면 3차 방정식 가면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패턴이 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x제곱의 계수가 a고 x의 계수가 b고 상수항이 c였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곱은 플러스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얘 두 근의 합
그 각각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의 값은 알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겠어? 3일 거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5일 거야. 실제로 구해서 그 두 근을 더해보면 3이고 곱해보면 5가 무조건 될 거야. 여기 그래서 각각의 두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합과 곱의 값이 필요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다 해줬던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 76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쪼르륵 풀면 되고 오른쪽은 곱셈 공식하고 연결되어 있어. 풀어봐. 외워.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나해. 일단 봐. 자, 봐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77페이지에서는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얘기인데, 자, 이런 거 조건이 있어. x 제곱의 개수는 1이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근이 알파다, 베타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인수를 찾는다. 그제? 2차 방정식은 일단 요렇게 두 인수의 곱이 0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각각의 인수를 알아내면 되는데, 근이 알파면 인수는 x-알파를 인수로 가졌겠지. 그지? 왜?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x를 구한 게 알파가 나온 거니까. 그제? 베타가 근이면 인수로 x-베타. 됐지?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1x제곱이니까 곱하는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얘가 2면 앞에다 2 곱하고 3이면 그 개수값도 여기다 곱해주면 돼.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그럼 전개해봐. 이거 좌변을 전개해보면 x제곱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상수함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 그지? 그러면 뭘 지금 우리는 좀 유심히 봐두면 좋냐? x의 개수랑 상수항이 뭔지 봐야 돼. x의 개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의 개수야. 그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두 근의 합이지. 근데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구나. 상수항은 요게 상수함이지. 부호는 플러스고 두 근의 곱이구나. 이해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4하고 마이너스 5야.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문제에서 1x제곱이라고 알려줬어. 우리는 x의 개수하고 상수항하고만 찾아내는 건데. 근데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얘네들 더해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지.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이지.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의 부호 그대로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0이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 곱,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의 플러스 값의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거 예를 들면 하나 15번만 봐볼게. 두 근이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걸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일단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그게 x의 개수하고 상수항하고 찾아내면 돼. 근데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봐. 그럼 두 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x라는 얘기지. 상수항은 얘네들을 곱하면 되지. 그럼 얘네들 곱하면 16분의 3이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잖아. 쉽지?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얘는 이제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는 그런 터득만 하면 돼. 보통은 우리가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어느 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니? 가만히 생각해봐.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어떤 수였어? 정수지. 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지 정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갖고 근을 구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x제곱 자 이렇게 있는데 쟤를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 우리는 얘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 복소수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실수, 허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수도 좋고 허수도 좋고 정수뿐만이 아니고 유리수, 무리수 다 되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건 결국은 그냥 하라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수 범위에서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쉽게 할 거야. 그지?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근을 구해. 그럼 근을 구하는 방법은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근을 구해보자. 짝수 공식이야. A는 1, B 다시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분의 1분의 생략할게.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 얘는 근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근을 두 개로 분리시켜봐. 그러면 하나는 x는 2 플러스 루트 5고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우변에 있는 얘네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능력을 만들어 볼게. 그럼 이거 이하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는 0 또는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랑 얘가 인수지. 요렇게 인수분해 한다라는 거. 그럼 얘가 0일 때 이거니까 근 나오고 얘가 0일 때 이거니까 얘가 나오고. 자, 우리가 정수였을 때 봐봐. x가 마이너스 2하고 x가 3 나왔어.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가 근이면 인수로 x 플러스 2가 되고 3이 근이면 왜 y야? 그지? 자, 3이 근이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정수일 때는 쉬워. 근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인수, 얘네들은 지금 하나가 아니고, 그지? 막 이렇게 2랑 막 플러스 루트 5랑 하나의 수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세 개 더한 걸로 나왔잖아. 그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기고, 이항시키면, 이게, 얘를 이항시켜봐. 그러면, 이게 인수들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건 당연히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 그럼 거기서 근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각각의 두 근을 가지고 요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인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얘는 지금 현재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 거지. 루트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만 더 보여줄게. 책에 있는 걸로 들어온 거. 자, 봐봐. 20번 한번 해볼게. 자, 20번은 x제곱. 자, 마찬가지야, 그지? 인수분해가 안 돼.
정수 범위에서 인수 분해가 안 되는데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 분해하라고 하면 얘를 는 0이라고 나서 2차 방정식처럼 보고 일단 근을 구하라는 거야. 정수 범위에서 인수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얘 짝수 공식 쓸게. 자, A는 1이고 B 다시는 2고 C는 7이다. 그러면 그는 X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 그러면 근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근이 허근이 나온 거잖아. 부허근. 그러면 얘를 근을 좀 따로따로 써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또는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그런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근들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그게 인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면 이제 부호가 바뀔 거니까, 그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I는 0 또는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I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인수는 이거 곱하기 요거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쓰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이해됐지? 거기 77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왼쪽은 2차 방정식 구하는 거, 오른쪽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자, 현례근이다. 78페이지. 자, 현례근은 뭐야? 한 근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한 근도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얘도 같이 근이야 라는 게 현례근이잖아. 그래? 그러면 자, 조건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A, B, C 얘네들은 개수들이잖아. 그래? 그럼 이 A, B, C가 유리수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고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첫 번째는 일단 A, B, C가 유리수들이야. 그럼 개수들이잖아. 그지? 그럼 개수들이 유리수고 한 근이 두 근 중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요게 한 근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얘가 근이면 반드시 얘가 같이 근이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생각해봐. 그지?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에다 넣겠지. 그럼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 근의 공식이 어떻게 생겼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기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가 하나의 근이라면 나머지 근은 마이너스 루트가 근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가 근이면 플러스 루트가 근이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그렇게 해서 근이 두 개인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루트라는 게 근이면 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야. 근데 여기서 조건은 이걸 만족해야 돼. 뭘 만족해야 되냐면 루트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건 이 근이 무리수지. 무리수 근이 한 근인데 개수들이 유리수 조건이라는 게 주어지면 반드시 켤레근이야. 그럼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 안 주어지면요 켤레근이 가질 수도 있고 켤레근하고 다른 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개수 조건이 중요해. 알겠지? 무리수랑 유리수랑 좀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근이 무리수고 개수가 유리수면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게 나머지 반드시 켤레근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게 켤레근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개수 조건이 달라지고 근이 허근인 거야. A, B, C 얘네들 개수들이 이번에는
실수야. 그리고 한 근이 QT 플러스 QI 여기 한 근이라고 쳐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한 근이 또 혈내근으로 되는 걸 볼 건데 지금 QI라고 하는 이 I 허수 단위가 보인다는 건 그는 일단 허수인 근 허근이야. 그치? 그러면 근이 허수고 개수는 실수야. 그럼 마찬가지로 그지? 실수랑 허수는 그냥 허수라고만 수를 표현해 볼게. 실수와 허수는 서로 공통인수가 하나도 없는 관계고 무리수와 유리수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무리수 근의 유리수 조건이면 혈내근이고 한 근이 허수인데 실수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혈내근이 된다. 그래서 P 마이너스 QI 여기 혈내근이야. 그래서 언제 쓸 수 있느냐부터 체크해야 돼. 유리수 조건에서 무리수근이면 혈내근이고 실수 조건에서 허수근이 안 되면 나머지 하나도 혈내근인데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 없거나 실수 조건이 없으면 반드시 100% 혈내근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혈내근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요 수의 조건이 중요해. 이걸 체크하고 혈내근을 써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뭐 23번? 자, 23번 보면 x제곱에 ax 플러스 b는 0. 자, 우리 요즘 풀고 있는 3-2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혈내근 이용해서 푸는 걸 했단 말이야. 그지? 같은 얘기가 나오네. 자, 요게 2차 방정식인데 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a, b를 구하고 그지? 나머지 한 근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여기 개수를 보면 얘는 1이지? 얘는 개수가 a하고 b인데 문제에서 a, b가 유리수일 때라는 조건을 줬어. 그리고 한 근은 무리수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1 마이너스 루트 2가 반드시 나머지 한 근이 된다. 그러면 혈내근으로서 나머지 한 근을 찾았고, 그러면 A하고 B는 우리 근과 개수와의 관계 생각해봐. 두 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근의 합,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2지. 근과 개수와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이렇게 되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게 두 근의 곱이야.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는 A분의 C니까 1분의 B하면 이 값이 B지.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1 빼기 2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래서 혈내근 찾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유형에 28번 한번 봐보면 한 근이 다음과 것 같을 때 한 근과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근이 허근일 때 얘기하는 거다. 그지? 자, 28번 가보면 x제곱 ax 플러스 b는 0인데 문제에서 보면 a, b가 실수라고 했지. 1은 당연히 실수고 나머지 계속 a하고 b가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한 근이 허근인데 1 플러스 i다. 그러면 근은 허수, 개수는 실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얘랑 혈내다. 그러면 나머지 한 근 찾았고 근과 개수와 관계 똑같아.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가 두 근의 합이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그게 마이너스 a야. 그죠? 그러면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 없어졌고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지. 그건 a분의 c니까 여기서 a, b, c는 x제곱 x 상수야. 우리는 얘네들을 a, b, c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a분의 c니까 1분의 b가 두 근의 곱의 값이 되겠지.
그러면 얘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 그러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2다. 이렇게 구해지겠지. 나머지 문제 잘 풀어봐. 설레다. 그래서 조건 확인하고 판례 그대로 찾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서 풀면 된다. 봅시다. 85페이지 단원이 바뀌었어. 자, 지금 이 차함수는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이전에 3학년 때 우리가 공부한 2차 함수의 내용을 다 얘기해 줄게. 알겠지? 제가 지금 한번 쫙 들으면 우리 지금 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 초간단인데 그 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를 다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내가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정리를 끝내놓으면 된다. 자, 2차 함수. 첫 번째는 y는 ax 제곱. 그치? x항하고 상수항이 0이라고 치면 2차 항만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2차 함수 일단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면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뭐야? 포물선. 그치? 포물선이다.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그치? 근데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뭐냐라고 하면 포물선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포물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선대칭이다라는 거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똑같다라는 게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a인 요 x 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 나눠지는데, 그지?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굴러오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위로 굴러.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 요거는 아래 방향으로 볼록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위의 방향으로 볼록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A 값이 양수냐 영수냐를 가지고 우리는 포물선 그래프 중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지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존재한다. 그지? 그럼 대칭축은 뭐냐?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치면 여기 딱 정 가운데 이렇게 지나고 있는 대칭축이 존재하고, 위로 볼록해도 이렇게 대칭축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y는 ax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니까 지금 현재 요게 요렇게 x축과 y축이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중이잖아. 얘가 이제 평행 이동이 되면 꼭지점과 대칭축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얘기해야겠다. 그죠? 꼭지점은 지금 0,0이 지금 현재는 꼭지점인데, 꼭지점은 우리는 뭐의 교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하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대칭축,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정의해.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고, 대칭축은 얘니까 얘하고 만나는 교점이지. 그래프와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이지. 그래서 꼭지점은 축과 대칭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정의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y축과 일치되어 있는 게 이게 대칭축이야. 그치?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대칭축이죠? 대칭축을 나타내는 거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2번. 그치?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는 게 x는 0이 y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니, 꼭지점의 x 좌표와 이 축의 방정식의 이 x 값은 이건 반드시 항상 같다. 2,0이면 대칭축은 x는 2고,
3,4면 대칭축은 x는 3이고 꼭지점의 x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x 값은 항상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지? 그래프의 폭이 어때? 좁아진다. 그죠? 그래서 자 대칭축을 다 꼭지점을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를 만들었을 때, 자 예를 들면 요게 y는 x제곱이야. 그럼 얘는 a가 1이잖아. 근데 y는 2x제곱을 만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그죠? y는 4x제곱을 만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a 값이 얘는 1이고 1보단 2가 크고 2보단 4가 큰데, 그지? a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 근데 음수일 때는 다르단 말이야. 그지? 음수일 때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지? a가 마이너스 2면 그래프는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면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2야.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a는 마이너스 4야. 양수일 때는 1보다 2가 크고 2보다 4가 크니까 그냥 a가 클수록이라고 해도 되지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는 크기가 반대잖아. 작아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얘 절대값 1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커. 그래서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a가 양수든 음수든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a가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면 a는 도대체 무엇에 영향을 주고 관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a가 그래프의 모양과 폭에 관여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굴러, 음수면 위로 굴러,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 됐지? 그래서 a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2차 함수 뭐 개념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돼. 자, 그래서 y는 지금 ax 제곱이라는 x항과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 이런 2차 함수식을 봤는데, 이제는 얘가 평행 이동이 되잖아. 그냥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가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함수식의 변화 y는 a하고 x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 부호 반대로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p를 대입한다. 그러면 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t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고, y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그냥 뒤에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고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2차 함수식이 바뀌었어. 그럼 얘는 꼭지점이 뭐 컴마 뭔 거니? 꼭지점 식 보고 p 컴마 q 마이너스 아니야, 그제? 얘가 0일 때 x값이 p지. 그러면 요게 꼭지점 x 잡고 얘가 p 들어가면 얘가 빵 돼. 얘가 빵이면 y는 얘가 돼버려. 그지? 그래서 p, q 축의 방정식
x는 뭐가 될까? 꼭지점 x좌표랑 축의 방정식 x값은 항상 같다 그랬잖아. 꼭지점이 p, 면 축의 방정식도 x는 t라고 무조건.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y는 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다. 그럼 이제 이 이차함수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얘기들을 쫙 보는 거야. 얘는 모양은 위로 블록하다. a값이 무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1,3이다. 축의 방정식 x는 1이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축의 방정식 x는 1 먼저 나타내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가 x는 1이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1,3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치면 여기가 꼭지점이야. 맞지? 그리고 모양은 위로 블록해. 그러면 이걸 꼭지점으로 하면서 모양을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이해되지? 그래서 2차 함수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양,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얘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봐.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치?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건 대칭축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자, 그래프를 따라가 볼게. x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x 증가. x가 증가하니까 y는 어때? 감소하지. 내려가면 y는 감소해.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이 그래프의 오른쪽이 맞아.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기준은 대칭축이야.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대칭축은 x는 1이잖아. 1의 오른쪽 부분은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겠잖아. 그치? 예를 들면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 이걸 찾으래. 그러면 또 마찬가지잖아. 그래프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하는 걸 찾으려면 왼쪽을 봐봐. 지금 x가 감소하고 있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는 감소 중이잖아. 그러면 x를 감소시켜봤더니 y는 어때? 감소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찾은 부분이 왼쪽인 거지. 그럼 이 왼쪽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대칭축이 1이고 왼쪽은 1보다 작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보다 작아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결국 대칭축을 기준으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걸 판단해 줘야 돼. 맞지? 그래서 축만 찾아내면 답은 오른쪽이면 1보다 크다고 왼쪽이면 1보다 작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x를 증가시켜보고 x를 감소시켜보면서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증가 감소 구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2차 함수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y는 a x-t 제곱에 플러스 q. 우리는 이런 2차 함수식을 표준형이라고 해. 그럼 표준형이라고 하는 데는 좋은 거야. 그지? 우리한테 어떤 점이 좋냐? 2차 함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꼭지점을 금방 알 수 있고, 그지? 대칭축도 금방 알 수 있고, 당연히 모양도 파악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우리가 고치면 꼭지점도 금방 축도 할 수 있고 모양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얘를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면 2차항, 1차항 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전개된 좌변을 가지고 나타내는 2차 함수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럼 일반형은 그렇게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왜? 얘를 딱 보고 꼭지점이나 대칭축, 추계방정식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단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할 줄 아는 게 가능해야 돼. 그지?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뭐니?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변을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뀌어.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나만 해보자면 자, y는 뭐 2x제곱 6x 플러스 10 이 2차 함수를 보고 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대칭축이 몇이야? 이런 걸 물어보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치느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수로 묶어. 2면 2로 묶고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로 묶는 거야. 어디까지? 2차항하고 1차항까지만.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로 묶어. 2차 1차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수는 묶지 마.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x의 개수가 3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제곱해. 2로 나누면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그게 그러니까 4분의 9 더하기 빼기. 필요한 걸 더하기 빼기 해야지 원식과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y는 2의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야. 앞에 곱하기 2가 묶여 있으니까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20, 2분의 11. 그럼 이게 표준형으로 고친 거야. 그럼 이렇게 고치고 나면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2분의 11인 거야. 그제? 추계방정식 x는 대칭축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그 표준형으로 고치는 건 이렇게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변형시키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신에 그건 알 수 있어. 누가 기억할까? 이차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꼭지점의 y 좌표까지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근데 꼭지점의 x 좌표 아니면 추계방정식의 요 x값 얘는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었지. 요렇게 일반형으로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 그랬을 때 혹시 생각나나? 추계방정식 x는? x는 마이너스 힌트 a분의 좀 뭔가 부족해. 2a분의 꼭지점의 x좌표 추계방정식. 자, 또 보여줄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 거야. 일반형으로 주어진 애를. 그러면 봐봐. 얘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로 묶으라 했지. 2면 2로 묶고 3이면 3으로 묶고. 그제? 그러면 a로 묶어봐. 2차항하고 1차항까지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상수는 얘를 2로 나누면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4a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빼기. 그러고 나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y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에 제곱되고 얘는 얘랑 곱해서 나오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듯이 꼭지점 x좌표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야.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의 x값. 걔네들은 a와 b를 가지고 표준형으로 붙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어. 얘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얘를 이용하면 되게 편해. 완전 제곱식을 고치지 않더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이랑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다.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얘기를 이제 하면 되지. 자, 개수들이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요 x제곱, x 상수항, 요 a, b, c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a값, b값, c값을 가지고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첫 번째 a는 했네. 그지? a는 뭐랑 뭐를 모양과 폭을 결정한다 그랬지. 그지? a 값이 함수면 모양은 아래로 물러, a가 함수면 위로 물러.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은 좁아진다. 이게 모양과 폭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a와 함께 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 자, 뭔 말이냐면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야? 이건 a랑 b랑 부호가 같을 때야.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이건 a랑 b랑 부호가 반대일 때야. 알겠지? 그러면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은 y축의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Y축의 왼쪽. 그러면 a, b가 음수면 대칭축은 y축의 자, 오른쪽에 있겠다. 그걸 판단하는 게 얘가. 자, 봐봐. 첫 번째 a, b가 0보다 커. a, b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 축의 방정식 찾아봐.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근데 지금 a랑 b랑 양수면 요게 양수냐? 맞지? 그러면 요게 양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x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x값은 마이너스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이 x값이 마이너스면 대칭축이 x축하고 y축이 있었을 때 얘 x는 상수라는 건 y축과 평행한 건데 얘가 음수라는 건 요렇게 y축의 왼쪽에 대칭축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 값이 음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a와 함께 a, b의 부호 같으면 축은 y축의 왼쪽에 있어. 근데 두 번째는 a, b의 부호가 반대야. 그럼 마찬가지지.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a, b가 음수니까 요게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 축의 방정식의 x값은 이번엔 플러스야. 그지? 그러면 x값이 플러스라는 거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 값을 나타내는 게 플러스라는 거 y축의 오른쪽에 x는 플러스의 값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은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해했지? 이걸 따지는 건 뭘 갖고 따지는 거냐? x는 마이너스 안 보이겠는데 2a분의 b 갖고 따지는 거야. 이게 축의 위치잖아. 이해했지?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축은 y축의 왼쪽에 있고 부호가 다르면 y축의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인데 c는 별게 아니야. x 대신에 빵빵 넣어봐. x 대신에 0 대입하면 그때 y 값이 c지. 그럼 이 c는 상수항은 결국 뭐야? 이 2차 함수에서 y 절편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이 C는 y 절편이다. 그러면 C가 양수면 y 절편이 양수니까 x축 위에 y 절편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제? C가 음수면 y 절편이 음수인 거니까 x축 아래에서 y축과 만난다는 얘기가 될 거고, C가 0일 수도 있겠지. C가 0이면 y 절편이 0이라는 건 뭔 말이니?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y가 0인 점. 이해했지?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위험한 사람이 나타났어. 봐봐.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3학년 때 했던 거는 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것 같아. 자,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잖아. 어떤 조건들을 주고 우리 보고 이차함수 식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이차함수 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이차함수의 식의 종류 두 가지. 두 가지. 표준형, 일반형.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땠을 때는 표준형이라고 놓고 어땠을 때는 일반형이라고 놓고 또 한 가지는 이제 x 절편을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를 주던가 아니면 대칭축 축의 방정식을 알려줬어. 둘 중에 하나야. 꼭지점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축의 방정식을 알던가.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표준형으로 놓고 2차 함수 식을 구하면 돼. 그러면 표준형으로 놨을 때 미지수는 몇 개야? A, P, Q. 표준형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3개야. 여기 있지? 그래서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을 알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이차함수가 지나는 점 3개 3점의 좌표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는 일반형으로 놓고 구하면 돼. 그럼 일반형은 y는 ax제곱 bx 플러스 c인데 이때도 미지수는 부호 상관없이 쓰면 A, B, C 3개야.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야. 미지수는 어차피 3개거든. 근데 꼭지점을 알려주면 표준형, 축의 방정식을 알아도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고 이차함수 식을 구하면 되고,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는 3점만 알려주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녹화하면 되는데, 지나는 3점이 주어질 때는 이 3점 안에 뭐가 있냐면 y 절편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c 3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y 절편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c 값은 이거구나 하면 이제 a, b만 구하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지나는 3점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과 만나는 2점이 주어질 수도 있어. 세 번째는 그건 우리가 x 절편이다 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x 절편이 이렇게 2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차함수식을 넣느냐 했을 때는 이때는 인수 분해 꼴로 놓으면 돼. 그러니까 자 mn이라고 하면 또 괜히 낯설게 느끼니까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컴마 0 베타 컴마 0.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놓냐면 알파라는 건 인수로 x 마이너스 알파, 그게 베타라는 건 근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고 2차 항의 개수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축이나 꼭지점을 하면 표준형, 친화는 세점이면 일반형, 절편이 주어지면 인수의 곡골로 놓고 구한다.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거든. 그래서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마이너스 1,0과 4,-5를 지나는 2차 함수의 y 절편을 구하라 라고 했다 쳐봐. 이걸 만족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y 절편. 그럼 이제 2차 함수 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식을 구할 때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인수의 곡골이냐라는 걸 결정하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축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거는 표준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까? y는 a에 축이 x는 1이라는 거 꼭지점 x 좌표도 1이지. 그럼 어떻게 놀래?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논다는 거야. t 값이 1이라는 걸 안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a하고 q하고 두 개를 더 찾아내면 되고 그걸 찾으라고 지나는 두 점을 주었으니 지나는 점을 하나씩 대입하면 식이 두 개 나오고 그걸 연립방정식 풀어서 a하고 q하고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y 대신에 0 넣었어. x 대신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은 4a 플러스 q는 0이다. 4, 마이너스 5 y 대신에 마이너스 5 x 대신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 9a 플러스 q. 자, 그럼 이제 이건 a, q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뺍시다. 밑에서 뺄게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5지. 얘에서 얘 빼면 5a지. q에서 q 빼면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q는 4.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2차 함수식이 다 구해진 거지. a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 또 덜렁대고 틀리면 잘하는 건 뭐야? y 절편 뭐야? 4 이러고 틀려봐. 얘는 y 절편이 아니야. 꼭지점에 y 좌표야. y 절편은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y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여기 x 대신에 0 넣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4 y 절편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마무리까지. 이해했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우리는 3-1에서 배운 2차 함수의 내용들이야.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책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86.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봐봐. 지금 제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자, 제목에서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2차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2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쟤네들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김민성.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뭐니? y는 제곱 bx 플러스 c지. 근데 우리가 이 2차 함수에서 이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교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뭐야? x 절편이지. 그럼 x 절편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y에 0을 대입해야 돼. 그러면 봐봐. 이차함수의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니? ax의 제곱 bx 플러스 c하고 0이 돼. 그지? 그러니까 원래 2차 함수였는데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얘의 근은 뭐야? 뭐랑 같은 거야? x절편과 같은 거지.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구한 x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절편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가질 수 있는 실근의 경우의 수는 서다수식 2개, 접할 때 중근 1개, 실근의 개수야? 또는 없다지. 그죠? 그러면 근이 2개면 x 절편도 2개란 얘기지. 맞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개면 x 절편도 1개란 얘기지. 근이 없으면 2차 방정식과 교점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 맞지? 생각을 하면서 잘 가보자. 그죠?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그럼 우리 여기서 x를 구해야 돼. 그럼 그 x는 뭐야? x절편이란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실근이 없거나인데 근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절편이니까 근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일 때, 1개일 때, 빵개일 때를 뭘 가지고 구해? 판별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절편이 2개일 것이고 판별식이 0이 나오면 x축과는 접해서 교점이 하나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는 만나지 않겠네. 맞지? 그래서 그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표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랑 똑같아. 모양만 다를 거잖아. 그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판별식이 0이면 그때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해. 이 상황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는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자, 모양이 위로 볼록하다라고 치면 똑같잖아. 그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넣고 판별식을 따져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 거잖아. 그럼 x절편이 2개구나. 그제? 판별식이 0이면 x축과 접했구나.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는 안 만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다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x절편을 구하기 위해 얘한테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그게 2차 방정식과 같아져. 그럼 우리는 그걸 2차 방정식의 내용으로 풀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뭘 가지고 풀어볼까? 자, 86페이지에 9, 10, 11, 12는 문제 보고 들으면서 책 봐. 같이 풀어볼게. 자, y는 ax제곱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밑에 거와 같을 때 해를 구하래. 그러면 방정식이 됐지. 그럼 방정식이 됐다는 건 y 대신에 0을 대입했잖아. 그러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x절편과 같은 거야. 그러면 9번은 x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4지.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김주원아. 책 안 봐, 이씨. 여기 딴 생각하고 있어.
10번. 10번도 마찬가지지. 그 기계적으로 풀지 마. 2차 방정식에는 그래프의 x 절편과 같은 거니까 난 그걸 찾아서 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자, 10번은 뭐니?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지. 그 점이 0하고 5에서 만났어.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구는 x는 0 또는 x는 5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죠? 11번. 자,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이네. x는 2에서 접했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그는 한 개야. x는 이거, 아, 우리는 이때 접했구나. 중근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제? 그 다음에 12번은 x축과 만난 두 점이 3하고 6에서 만났어.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두구는 x는 3 또는 x는 6. 2차 함수의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절편을 구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13번 같은 경우는 자, 봐봐. 13번 같은 경우는 y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다음 문제에서 지금 13번부터 16번까지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결국 뭐야 그거는? 이 2차 함수의 x절편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x절편 구하려면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x 제곱. 자, 2x 제곱 마이너스 8x.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했고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썼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x절편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로 나눌 수 있지. 2로 나누면 이제 우리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인수분해. 공통인수 x를 묻겠지. 그러면 x는 0 또는 x는 4 이렇게 구하면 저게 x절편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좌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y좌표는 0이잖아. 그제? 그러면 얘는 0,0이지. 또 4,0이지. 요렇게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찾을 수 있다.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15번 한번 봐볼까? 15번. 자, 15번은 뭐니? y는 x제곱 4x 플러스 4지. x절편을 구하래. y 대신에 0 대입할 거야. 그럼 0 대입하면 x제곱 4x 플러스 4는 0. 우리는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인수분해야.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근이 x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왔지. 그럼 얘는 뭐야? 아, x축과 접하는 거야. 접하는 건 아래로 볼록할 때 이렇게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위로 볼록할 때도 x축과 이렇게 스치면서 만나는 거. 저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해. 교점이 하나이면서 스치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아, x절편이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를 상황으로 나타내면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고 이게 마이너스 2인 거구나.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나머지 문제 요 풀 거고. 자, 17번, 18번, 23번. 자, 오른쪽에 87페이지 한번 가볼게. 선생님 몇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가 같이 하고 나머지 너희 풀 시간 줄게. 자, 17번 가봐. 얘는 뭐야? 근의 개수. x축과 교점이 한 개야, 두 개야, 딴 개야 그것만 물어봐서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판별식으로 풀면 되지. 실제 근을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얘가 x축과 교점이 두 개야, 한 개야, 딴 개야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하지?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겠지.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계산하는 거야.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이니까 0보다 크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는 x축과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24, 25, 26은 뭐야? x축과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이번에는 그걸 정해준 거야. 자 24번 봐봐. y는 x제곱 3x 플러스 k. 이 2차 함수가 24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우리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따지려면 y 대신에 0을 대입한다. 그럼 y 대신에 0을 대입한 이 2차 방정식이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서다두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걸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넘기면 9는 4k니까 k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게 k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렇게 자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48, 49 여기까지만 오늘 할 건데, 자 제목이 뭐야? 2차 함수와 그래프의 직선 위치 관계. 자 2차 함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애들, 그게 얘는 뭐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거나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그 다음에 직선이라는 건 결국 1차 함수야, 그지? 그러면 1차 함수니까 뭐 기울기가 양수면 우상이야, 음수면 우하야, 얘네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인 포물선과 1차 함수 그래프인 직선과 위치 관계라는 건, 야 어떨 때 교점이 몇 개씩 생겨?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위치 관계인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중2 때 이 x, y 간의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요 1차 함수하고, 그지? 요 1차 함수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x제곱 연립 방정식. 그렇지. 요 1번 방정식하고 2번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가 저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와 같았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거에 대한 얘기를 중2 때부터 공부한 건데, 직선과 직선이든 포물선과 직선이든 어떤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게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들이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은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원하거든. 우리 지금 뭐 너네들이 이제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는 원도 배울 건데, 요렇게 원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이 두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과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고, 포물선이 있잖아. 그럼 지금 우리 하려는 건 포물선이니까. 자, 그러면 포물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은 최대는 두 개지.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교점은 두 개야. 아니면 스치면서 만나면서 한 개. 그지? 아니면 안 만나는 거. 그지? 그러니까 포물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프의 교점은 최대는 두 개. 그거보다 작으면 한 개,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구하려면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2차 함수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 자, 1차 함수가 직선이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얘네들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 정리한 게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돼.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의 실근의 개수는 최대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1개.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면 얘네들은 2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이 한 점 중근을 가지면 얘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으면 얘네들은 안 만나는 거야. 그지 이하나?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냐, 1개냐, 1개냐라는 걸 우리 또 그걸 뭘 갖고 판별해? 판별식인 거야. 그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던가 0이던가 0보다 작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거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쟤네들은 교점이 2개, 2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쟤네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쟤네들은 만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흐름을 하나 볼게. 자, 33번 봐봐. 자, 33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3x 마이너스 5라는 1차 함수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얘한테 y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정리할 거야. 그럼 정리한다라는 건 뭐야?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대입법으로 푸는 거지. 맞지? 그래서 좌변에 y 대신에 3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11이 3x 마이너스 5랑 같다가 돼. 그러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요. 됐어? 자, 봐봐. 2차 함수랑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식을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된다고 했지. 정리하니까 2차 방정식 됐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2개냐, 1개냐, 1개냐는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판별식을 하기 전에 이미 좌변을 보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응? 그러니까 x-4의 제곱은 0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얘네들은 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교점에 x좌표가 4가 나온 거지? 그러면 4하고 y좌표 구할 땐 어떻게 하면 돼? 이 x는 4를 얘한테 넣어도 y가 나오고 얘한테 넣어도 y가 나와. 그럼 굳이 여기다 넣고 제곱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하겠지? 여기 x 대신에 4 집어넣으면 12에서 5 빼면 7이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은 4,7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흐름.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 근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연립방정식을 정리하면 그건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판별식으로 근의 개수에 따라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도 한번 볼게. 뭐 볼까? 40번 한번 가볼까? 40번.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 자, 이거 안 지우고 계속 좀 가볼게. 40번 여기가 한번 풀어볼게. 봐봐. 자, 40번은 뭐니? 40번은 문제가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하고 y는 2x 마이너스 2하고 얘네들이 위치 관계를 말하래. 그 위치 관계를 말하라는 건 교점이 2개야, 1개야, 1개야 이거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니? 연립방정식 만들어야 되지.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y는 대입하고 그럼 대입하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2x 마이너스 2다. 자,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동명 정리까지 식정리를 끝냅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9. 개수들이 약분되면 약분해야 돼. 그지? 3, 3, 3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 그게 판별식 갖고 우리는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위치 관계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은 빵개인 거잖아. 이해됐지? 풀어봅시다.